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전국 차성월 지도자 연수회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친애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동지, 제23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유서 깊은 이 경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보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겠냐? 그게 골프 같은 경우 재미있게 잘하겠냐? 그 역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이 삼복도에 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다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단순한 취미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우수한 우리 민족에게 그게 가도가 다 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도를 즐기고 차를 즐기지만 아직도 차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서울 팀들 오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잘 세워놨습니다. 내일 벌써 정합식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아마 모르긴 해도 저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차 교육을 하도록 교장, 교감 연수를 한 4, 5년 동안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차 교육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것이 한국 자연인들의 현적인 그 발전과 많은 축적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 차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정말 올곧게 자리 잡고 하나의 인격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연인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높은 품격을 우리가 빌드업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자연인들의 사명이나 역할이야말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우리 자연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시면 박수여서 환영해 주십니다. 이어서 자문위원이신 이규인 박사님, 여기 계십니다. 연합회 부회장님들 한꺼번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문사체제의 문은 문학이, 사는 역사이, 철은 철학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것이 모든 학문의 기본. 의학을 하려 해도 문학과 역사, 철학을 먼저 해야 되고, 공학을 하려 해도 먼저 해야 되고, 말할 것 없이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신문방송학이나 행정학이나 그건 다 직업학문이고, 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신문방송학, 이거는 직업학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하면 응용학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응용학문, 직업학문을 하려면 요 문사체라는 기초학문을 하지 않으면 어느 일정 수준에 가서는 절대로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이다, 영국의 명문대학이다, 혹은 유럽, 일본에 가면 대학에서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의학이나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신문방송학이나 행정학이나 가르치지 않아요. 명문대학 하버드를 가나 예일을 가나 프린스턴을 가나 콜롬비아를 가나 옥스포드를 가나 캠브리지를 가나 이렇게 도쿄 대학을 가나 학부에서는 절대로 법 안 가르칩니다. 경영학 안 가르칩니다. 신문방송 또 사회복지 행정학 의학 이거 안 가르칩니다. 공학은 일부는 기초학문이고 일부는 응용학문인데 공학도 응용학문 쪽은 양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왜? 그걸 가르치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꼭 저 세 개만 가르칩니다.
재작년에 우리 집에 하버드 대학 졸업하는 학생이 2명이 와서 2주 동안 있었는데 졸업하는 학생이 중고등학교에서 소설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읽은 거는 두고 대학 와서 소설을 최소 300권을 읽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인이야 하는 거. 소설? 그건 어떡하자 가는데, 법하자 가는데, 경영대학 가는데, 그거 다 공부할 때 방해되어 있는 거. 시간 낭비인 거.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당장 법하자 가는데, 그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시와 소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 소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하겠습니다. 참 글씨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숭문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요. 숭배할 숭자, 글을 묻자, 글을 숭배하는 민족에 이런 말 들었죠. 그전 거짓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숭무사상이다. 물을 숭상하고 우리는 숭문사상이다. 글을 숭상한다 이러는데 일본이 물을 숭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숭상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는 글 싫어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뭐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조선조에 보면 학문이 없습니다. 조선조 학문화 그야말로 중국 갖다 놔놓고 모사하는 진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뺏긴지 아십니까? 일본한테 나라 넘어갈 그때의 우리 조선의 학문이 하고 일본어 학문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조선의 학문이 유치원생이라면 일본은 대학생이었어요. 중국은 수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유치원생이라면 일본은 그야말로 무슨 그 저질로 합병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저항 하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지식 자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 조선이라는 것은 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당장 묻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직접 돈을 들여서 책을 산 것이 몇 권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돈 들여서 책을 몇 권 샀느냐? 책 얻어보는 책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사서 봐요. 내가 우리 학생들 보고 너 아버지가 쓴 책도 너 사서 봐. 그래 효과가 10배, 20배, 30배, 40배 얻어보는 책은 별 효과 나는 거니까 너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봐. 1850년대 아주 유명한 영국의 난방파 시인 어디고 그 내가 이 시를 배웠을 때 여러분 박수 쳤지만 별로 감동하지 않잖아. 그 시에 무슨 감동이 일어납니까? 영어로 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별로 뛰어 미치. 그 시는 모두 영국 사람들이 그걸 뛰느냐? 자기 나라 말로서 큰 운율에 맞춰서 읽어가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걸 뛰어 흥분합니다. 나보기가 여기와 가실 때는 말없이 고리 보내드립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바람 따라 가신 길에 부익입니다. 가시는 그런 모인 꽃들 사분이 저를 받고 가시옵니다. 나보기가 여기와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옵니다. 눈물 아니 흘리는 게 아니라 아니 눈물을 흘리옵니다. 이 소울이 진달래죠. 이 진달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읽어도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이 정글이 옵니다. 그런데 어디머지 그것이 온 영국 사람, 온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걸 뜨는데 우리가 읽어야 별게 아닙니다. 왜? 그건 남 나라라. 우리나라 몽골은 그보다 훨씬 못한 시도 그보다는 훨씬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우리가 가슴을 널 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몽골을 더 높이, 더 많이 익히라. 바르게 살고, 밝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쓴 책은 다 철학책. 철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썼던 칸트가 썼던 해겔이 썼던 내가 썼던 너가 썼던 평범한 사람 누가 썼던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바르고 밝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서 살면서 쓴 책이면 다 철학책. 그 철학이라는 뭐냐? 이렇게 해서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언어라는 것은 사유어 언어,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언어, 판단어 언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우물어지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보아서 판단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아까 문학이 감동의 언어다 이렇게하면 역사는 통찰의 언어다, 지혜의 언어다, 철학은 사유의 언어다, 판단의 언어다. 오래전에 원을 세웠던 충당사 안민가비를 경주에 세워놓고 오늘 그 완성된 그 안민가비를 본 신경은 대지중지 길렀던 사랑하는 딸을 아주 명문 가문에 시집을 보내서 그 와서 사는 모습을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다. 그 시대, 신라 시대는 완전히 계급사회입니다. 골품제가 돼가지고 귀족들 아니면 행세도 못하고 고급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충당사님이 임금 앞에서 대놓고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기라 했어요.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기라. 그때 임금이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기겠습니까?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기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안 할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 엄청난 얘기잖아요. 임금이 백성을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사랑한다면 문제는 다 끝나죠. 그리고 또 임금은 임금답게 당신은 지금 임금답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 앞에서 당신 임금답지 않아. 당신 제발 임금답게 좀 해봐라. 백성을 사랑하는 아이로 여기봐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지금 뭘 묻느냐 이런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시대 임금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차연연합회는 지금 차회가 300개, 회비를 잘 내는 확실한 차회가 300개가 되고 일시적으로 활동이 정지되고 있는 차회도 한 50개 내지 100개쯤 됩니다. 그거 다 우리 한국 차연연합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저는 멀지 않아서 우리 차회가 100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개 아니고 500개. 여러분이 고대목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500개를 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 한 번만 하루쯤에 5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차연연합회는 차회를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차인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나도 대학원 나와가지고 나도 교수, 부교수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절반만 다 차회를 내면 5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지금 차에 대한 저거는 차이나게 들어가면서 무슨 머리가 크기까지 말도 잘하고 뭐 화장 켰느냐 그런 사람도 있긴 될 겁니다. 있겠지만은 혹시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대범하게 여러분 제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치마폭이 안 입지 입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선생님 급 대긴 애들하고 꼼짝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신 중진 차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년 내년 사이에 차회를 5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차회가 전국에서 각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이 나라 다가와의 다도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오래전부터 마셔. 우리가 전설처럼 외로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치더라도 한 4,700년 전 영재신문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기록문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부터 치더라도 최한 몇천 년 우리 인류가 마셔.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직접 마셔서 체험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그런 음료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체다 부분과 조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전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 아닌데 그건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다경은 약 780년 경에 만들어진 것이죠.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죠? 한 4개의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통용이 많이 되는 것은 780년 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저 신라 시대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신전의 체가에 보면 다른 것과 같더라고요. 시대는 없습니다. 이게 이슬을 흠뻑 저를 시대에 닦고 싶은 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나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니 이슬 먹은 차가 체육을 하는 게 나를 찾다니까 정교수가 차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신전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다경이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단단한 관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기술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 없습니다. 살짝을 할 적에 수분을 많이 날리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차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험한 겁니다. 이렇게 변해집니다. 수분이 입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복의 이슬을 맞은 차는 기가 높을 줄은 몰라도 신진제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색깔이 졌나요?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당연히 이게 낫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일본의 전차는 증기를 찐다. 증기를 찌게 되면 이게 씻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청하고 나면 유념입니다. 이거는 바로 유념입니다. 무슨 유념이냐면 이 살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살은 우리나라는 이 사자를 제치는 사람에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어디 글이다? 중국 글이다. 중국에서는 살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발입니다. 제발. 그리고 경단은 여기 이제 원래 우리는 경단 나라도 있죠. 나는요, 경단은 지금도 이게 둥글게 유명한 요리 유명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계, 우리 학문의 식으로 체에 이어서 둥글게 여러 번 돌렸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올려놓는 것은 수사랍니다. 재치는 아닌가? 수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 우리 단어가 우리는 살을 새로만 쓰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요거는 존재하기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입니다. 유념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유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다니까? 멍석, 덕석 같은 데다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이게 우리의 글이 아니고 중국 사람의 글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걸 자꾸 제가 강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만 하거나 이렇게 유명만 하는 것을 우리가 경상하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한다? 세간에 여서 둥글게 유명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한국 시대에 신라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서도 적지 않게 그 오구로된 목걸이라든지 오구로된 귀걸이라든지 혹은 그 바지라든지 이런 오구된 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에서 신비로운 힘이 나온다. 그것이 그 악기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옥에서 신비로운 힘이 나온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믿었고 그 옥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매우 컸었습니다. 구연고는 백자의 경우 이 부분은 아마 혀에 이렇게 대기 편하게 이렇게 약간 옥년이라고 하는 도톰한 그런 부분을 취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형주 혹은 형효에서 만들어진 백자의 가환이고 이것이 그 모든 찻잔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개 8세기 후반 9세기에 널리 중국 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쓰던 것입니다. 주로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눈처럼 얼음처럼 차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대개 직경이 16cm, 높이가 6cm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빛깔처럼 그 하얀 형묘에서 중국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된 그런 완입니다. 눈빛깔처럼 하얀 그런 완. 굽이 바로 굽의 그 바닥이 굽의 폭이 좁은 게 아니라 한 2cm쯤 이렇게 넓은 게 특징입니다. 이걸 옥벽처럼 이렇게 넓다. 이래서 옥벽저 완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르는데 그 부분이 한 2cm쯤 넓은 게 특징이고 아무 문양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구연도는 약간 도톰하게 옥년형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 이것이 중국이 자랑하는 8세기 말 9세기에 대표적인 중국의 찻잔 중에 그 당시 황제를 포함해서 그 아마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찻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찻잔들의 파편이 완형은 없지만 찻잔들의 파편이 지금 황룡사 절도, 미륵사 절도의 9세기층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9세기층에서만 주로 나옵니다. 대개 그 굽을 보면 굽의 폭이 한 2cm쯤 넓고 굽에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구연구에는 약간 도톰하게 옥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 중에는 안암지에서 발견된 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많은 절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월성에서도 나오고 동시에 이것은 전국의 많은 사찰, 9세기의 유적에서 나오고 있어서 대개 초기에 백자에 대한 사랑도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완은 바로 청자완입니다. 이 청자완은 대개 그 9세기의 경우, 8세기 말 9세기의 경우 이렇게 녹갈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 녹청색보다는 되게 갈색을 띠는데 이 갈색을 띠는 이 색깔이 아마 차의 색깔과 잘 어울렸으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되게 녹색을 이루는 차와 누른 색깔의 찻잔이 잘 어울리는 이런 예입니다. 구경이 되게 16cm, 높이가 한 5cm, 6cm 정도로 이 접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굽이 되게 한 2cm쯤 이렇게 옥벽절을 하고 있어서 그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그 차를 또 한편 말차나 단차 외에도 주전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주전자는 꽤 크지 않습니다만 주구, 다시 말해 따르는 주구가 밤톨처럼 아주 작은 게 특징입니다. 이 밤톨처럼 작은 이게 9세기의 주전자의 특징이고 아마 역시 차 주전자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976년 그 신안에서 보물선이 발견돼서 한 2만여 점의 중국 도자가 이렇게 발견된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광주 국립박물관이 세워졌었습니다. 아시죠? 기원전 1세기에 박혁도 제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많습니다. 이걸 내가 이번 시간에 다 강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는 띄엄띄엄 내가 요점을 골라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분량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혁거세가 육촌의 그 불악의 장이거든요. 이때 이 불악이라는 건 뭐냐면 조그마한 불악국가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 불악국가들이 이제 집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국가 형태를 형성하는 초기단계가 그 진안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진안의 맹주가 된 것이 바로 박혁거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차를 우려가지고 그 안압지에 있는 용신에게 제사를 부릴 때 그 사람 차인이 자신을 많이 한 거지. 이 사람이 쓰시기에요. 일외 사만기하자 기승아 이걸 사람은 뭐 차 한 잔, 뭐 앞에 배는 조그마한 잔이고 뒤에 완 큰 잔이고 뭐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앞에 일배라는 건 술잔이에요. 술잔. 술 한 잔, 차 잔의 기운이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액을 없이 하기 위해서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헌다리를 하는 날입니다. 스님은 이에 차를 끓여 올렸는데 잔 속의 향기가 풍겼다. 임금이 이르기를 짐은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을 참미한 사례가 있듯이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나는 이 부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는 양가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면 짐을 위해 안민가를 지어보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안민가를 하나 좀 지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짜고짜로 안민가를 지으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충담은 바로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올렸다. 왕이 아름답게 이어 왕사로 부응했으나 그는 삼가 제대하고 강높이 사양에 닿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안민가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다른 건 좀 뒤로 미루고 그다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참 기파랑가라는 것이 아주 심오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남도 시절에 그 모시고 있던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소에서 또 여기로 자기의 그 오롯한 정신을 잣나무가지나 조약돌이나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그건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이런 대목 있죠. 하늘이 탁 열어져 쳐지면 혹은 방문을 열치면 아무래도 좋아요.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경주에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모걸과 동리 아닙니까? 그렇죠? 박모걸 김동리죠? 박모걸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나그네를 금방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구름에 달려가듯이 가능합니다. 그 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조지훈이가 여기 왔다 하면서 보낸 완화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차운산바위에 하늘을 멀어 산대와 꽃을 피우는구나. 구름 흘러가는 물길 칠백이 나그네 인중을 피우시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나그네 그 구름 흘러가는 물길 낙동은 칠백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모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에 달려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직도 그 구름이 3주 전부터 이 강의를 사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경주 문화재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신라유물에 나타나는 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기록하고 우리가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한 경주 유적지의 차와 관련한 그런 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와를 분연하는 데 있어서 저 옆에 이렇게 직선의 문양들이 쭉쭉 보이죠. 저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 자체는 우리가 통일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기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겨져 있는 네모나게 새겨져 있는 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기에 차다자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수변 들어가면 아마 연자 연못 아니면 물과 관련이 있을 텐데 아마 기쁜 것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원 자체는 그때 마지막 자체는 원입니다. 원은 우리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의미할 테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정도가 되면 원 자체는 관청, 또한 관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와편을 가지고 통일신라시대의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차와 관련해서 은은하게 어떤 정말 깊은 차의 맛을 내는 건물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통일신라시대에 차를 관련된 관서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삼국사기의 관서명을 다 찾아봤지만 차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벨이라고 절배자를 써서 벨이 3채석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처님도 절에 가시면 바바는 여자분을 공양주 혹은 보살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건 보살이라고 쓰는 말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틀린 용어인데, 원래 크게는 이렇습니다. 출가해가지고 깨달아버리면 부처, 열애, 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출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운동하여 산석거리도록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그것을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도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문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 일광보살, 월광보살, 보살도 수십 종류다. 그 다음에 부처님도 출가해서 깨달아버린 부처님, 부처도 수십 종류다. 그 예컨대 부처도 전공이, 부처님도 전공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 다릅니다. 경제는. 반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도가 통했는지 붓기가 큰지 아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어린애 사람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저 시대는 눈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눈이 퉁퉁 부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이 부어있고, 그런 부처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다라고 한 1400년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도솔천에 지금 앉아있다 이겁니다. 관을 쓰고 도는 터져 있고,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 이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3회에 걸쳐서 설법을 한다. 그때 바로 보살이 아니고 미륵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우리가 보물 가운데 턱을 이렇게 반쪽 보여가 관 쓰고 있는 분 계시죠? 78호, 83호 두 분, 그런 분들이 바로 미륵보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통일신라 사람들은 750년에 만든 조각 작품들이 마치 수판알처럼 이렇게 했어요. 세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모자라서 부처님 대자를 만들고 연화대자 위에 미륵보살을 안치했다.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위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게 교리사가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불을 바라보고 청문사에 보면 신라 전성시대에 서울에는 17만 8,736호가 있어서 그 다음에 3,360방 방리제입니다. 그래서 논둑을 보면 지금도 가로수로 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래요. 황룡사가 대체로 3방을 차지했다. 근데 황룡사가 몇 평이냐? 25,000평 정도 된다. 그럼 몇 평 나오죠? 한 8,000평쯤 됩니까? 예,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 가운데에서
유명한 35대의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면 중요한 건물이 뭐 우리 호텔을 웨스턴 호텔 뭐 이렇게 뭐 7개 뭐 35개의 숙소를 잡은다고 했을 때 그런 집도 있었다 이게. 여기 보면 남대, 북대 이런 거 방향을 의미하겠죠. 재배정 때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전쟁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잠깐 들러가지고 뭐 이렇게 부인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밑에 시장한테 물 한 사발이 떠달라고 해서 물 딱 마시면서 아, 우리 집 물 맛은 예전과 변함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바로 또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맛 좋다는 것은 재배정의 우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재배정의 우물도 괜찮구나. 그 다음에 보면 뭐 누나무댁 그 다음에 있고요. 이거 보면 되게 35 중요한 대택들이 전부 다 물과 관련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옛날에 수조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전부 다 최상위 계층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장갑 안 끼고 놓습니다. 한쪽에다가 손을 대주십시오. 땡기지 말고. 아주 깁니다. 둘이 기니까. 예, 이쪽 왼쪽에는 더 왼쪽으로 오십시오. 제일 왼쪽 분은 더 왼쪽으로. 자, 펼쳐지십시오. 왼쪽으로 더 오십시오. 이쪽의 분들. 자, 시간 좀 누가 봐주실래요? 5, 4, 3, 2,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서 맞이해주시고 축하합니다. 네. 황순희 선생님 계세요? 황순희 선생님? 이불이 던져요. 여기 닫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국날이 사회당 황경수 선생님, 황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사 안민가리 건립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차연연합회가 오래전부터 원을 세웠던 충남사 안민가리를 이 경주 땅 신화천의 역사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이 경주 땅에다 세웠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 우리 회원 차인 여러분과 차문에 관심이 있는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귀빈, 명사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문화의 원조라고 하실 수 있는 충남 스님의 안민가 비제막식에 전국에서 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호남에서, 경상도 저 끝자락인 진주에서 많은 멀고 가까운 데서 귀한 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비제막식을 동참해 주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마음을 대하면서 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우선과 행동도 향기롭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홀의자는 산비에 울고 옛사람은 예화 짐을 읊조린다. 한바탕 몸국에서 깨어난 가동이 차를 끓여 오도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 스님의 외부안민 사상과 그 다음에 이 차 공양을 기리는 충남사 이 안민가비를 건립하고 이것을 오늘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경주 3천만 시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우리나라 차 문화를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박건은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안민가비 건립에 큰 도움을 주신 성타 불국사 주지 큰 스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주가 차의 그 원조요, 차 문화의 성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다 모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경주를 방문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 차인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차인연합회 오랜 수원이었던 충담사 안민가 개막을 축하해 가지 않습니다. 충담사 안민가 시민건립은 한국 차인연합회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3월 상진날 충담사가 경대화에게 안민가를 헌정하였던 경주 귀정문 옆에 안민가 건립을 추진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 소망이 20년 동안 연걸어 오늘 이러한 성대한 안민가 시위 개막식을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충남사의 안민가는 단순한 시가가 아닌 민족적인 도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무더위에 오렇게 이렇게 많은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한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정말 큰 차계의 축복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중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적인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진구 경주시 의회 의장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열 경주경찰서장님. 오대고 경주문화원장님. 감사패 경북관광개발공사 전무이사 김병우. 귀한 뜻은 사단법인 한국찬연합회와 불국사가 공동으로 충남사 안민관리를 거리두는 과정에 보문관광단지 내 거리두기를 제공하는 등 여러모로 협조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2008년 8월 15일 불국사 주지 성탁 사단법인 한국차연합회 회장 박건금. 그때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 주제에게 표현합니다. 늘 하나입니다. 사상의 꿀본이 될 뿐입니다. 역시 차 수반이 강은영 소주 박객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가 수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건든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이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선불 켜주십시오. 시간 됐나 이거? 네,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 허재남 회장님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정말 아주 한호의 박수를 성명 황수운이 위 사람은 전국 차성월 지도자 연소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교의 밤 행사의 진행을 맡아 차인 간의 우위와 사랑을 드높이는데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수여함. 2008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건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1년 만에 다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됩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요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준비하시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일어서 주세요.
서울서 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나와 보니까 참 많아요. 이제 서울도 지방의 차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서울도 좀 열심히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뛰어넘는 그런 서울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거창했어? 이름표 뒤에 있는 번호를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번 148번. 예. 연술회 부회장님이 내신 접시, 대접시. 자, 같이 함께 가서 주세요. 89번 김인순 부회장님께서 내신 연지 배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작품을 내신 분들은 거의 뒤에 가 계시다가 자기 작품이 나오면 직접 전해주세요. 네, 한국차인연합회 제23회 연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대표 김공녀입니다. 제가 그동안 충청 지역에 너무 우리 차인들이 모두 숨어만 있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서 무척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충청 지역에 많은 그런 차인들이 배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우리 충청 지역에 기체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친의 소리. 진실한 선비는 사납지 않으며 잘 싸우지 않는 자는 화내지 않으며 진실로 적을 이기는 자는 맞붙지 않으며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의 아래가 된다.
제목이 아침의 조리입니다. 외로운 가슴에 도시를 보여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보다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꽃잎이여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마음은 못 끄는 남자. 여기 부산 갈매기 쫙 날아왔는데 제주도 갈매기를 포함시켰어요. 어제 제가 제주도 사람을 부산에서 데려왔거든요. 우리 부산 갈매기 다 이쁘죠? 갈매기처럼 팔을 쫙 벌려서 인사 한번 다시 합니다. 자, 다시 팔을 벌려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차인연합회를 위해서 적극 모든 사랑을 아끼지 말아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힘을 좀 흔들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빠야 뭐 하나
많아서 즐겁습니다. 강릉과 동희 씨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임당 후회답게 사임당 다우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입차의 회원이 전국 차인들이 이렇게 모였었을 때 정식으로 인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11기 다도대학원에 나왔던 전승습 회장님이 다우회 회장님 되셨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다도대학원 11기 전승숙이고요. 저희는 강릉 사임당 얼선양사업회 율곡교육원에서 다도 교육을 하고 있는 고숙정 학장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차인 동아리 모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한 사람 둘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차이는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집행부 각지의 부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각지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가계연수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아바타 하시고 하회령 제주 사인의 성명 김옥자. 위 사람은 제23회 전국 사상을 지도자 연소의
전 과정을 기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2008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타인연합회 회장 박원금 표장장 사인장 가옥의 전승수 위 사람은 제23회 전국 사승을 지도자 연소에 각별한 열정으로 많은 회로를 참여시켜 행사를 진행하여 사회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하 2008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타인연합회 회장 박원금 네, 축하합니다. 표창장 문현달려원 정민수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 안녕은 강명순 대입니다. 예, 축하해 주십시오. 예사사분이 함께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창장 예정단소교육원 이정아 원장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일체 유신도 정말 다들 한번 와서 시간을 내서 얼마나 힘든 것은 아마 실은 사실 기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필체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도의 다소 여기 중간고사가 네, 축하합니다. 다소 합격. 예, 축하합니다. 방문장 이것을 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높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에게 꼭 이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